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죠. 그중에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에는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셨던 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보험 가입을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 방법과 가입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똑똑한 보험 준비해 보시죠.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제적으로 보험 플랜을 세우는 방법을 살펴드립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적인 보험 가입 플랜에 대해서 제 강의를 맡았는데요. 요즘 최근에 혹시 시청자님 분들 그 설계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보험 설계? 또는 인터넷이나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험 요즘 보면은 정말 너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과거의 보험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특약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보험들 보면은 이제 납입 기간이라든지 만기라든지 또는 그 보장 폭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다양한 보험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같은 값을 내면서도 좀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가치가 있고 또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경제적인 보험 가입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현황. 사실 요즘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요, 해약하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주변에서는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 해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료 부담이라는 통계적인 영향이 나오는 이유도요. 보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도 좋은 보험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두 번째 이유를 차지하는 게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목돈이 필요해서, 물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가입, 그리고 중복 보장, 혜택이 적었어. 서비스가 불만이어서. 이런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서비스 문제도.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경제적인 분들은 보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 처음 우리가 청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실 때 어떤 고민하는 사항들을 한번 봤는데 보장, 환급, 가격,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장은 안심한 서비스, 보장이 얼마나 좋은가, 또 본전 심리. 보험은 이제 금융상품이긴 하지만은 저축보험하고 보장성 보험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총 내는 돈에 비해서 보장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안 걸릴 수도, 아무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까지 고려해서 이 환급을 본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축도 아닌데 내가 이만큼을 냈는데 왜 해지를 했느냐, 이만큼뿐이 안 나오냐. 그거는 보험업법상 이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납입 능력이 중요한데요. 물론 보험을 설계할 때는 이제 재무적인 능력과 재무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 납입 능력의
과하게 산출되면 납입하는데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내 수준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가격 부담이 없는 가성비 좋은 보험 설계를 하는 게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명한 보장을 준비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실손, 아직도 실손 문의가 많은지 저는 참 놀라운데요. 지금도 실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실손 문의가 많으신 분들이 최근 들어 65세에서 한 75세. 좀 이제 보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건강검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이제서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를 돌려주는 의료보험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를 일부 80%, 90%, 30, 70%를 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굉장히 좀 꼭 필수적으로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 전화로나 뭐 인터넷에 가입을 하셨는데 아니면 단체 보험에 오랫동안 그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공무원 교직 생활이나 하셨는데 만기가 됐거나 내가 실손이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병원을 가게 돼서 실손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그때서야 없구나.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실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망의 주요 원인이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그리고 생활비를 추가하는 치료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술 입원비. 수술 입원비는 당연히 좀 필수적으로 두 번째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실손에서 80%나 90% 또는 70%뿐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오는 비용들은 입원이나 수술 특약으로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후유장애 담보 그리고 운전자 비용,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 많은데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망 등 경제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게 가장 보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꼭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 5가지도 나눠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암, 뇌혈관, 심장 요게 왜 3대 질병 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제 사망의 직결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은 반드시 우리가 많이들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 당뇨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성인 질환이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성인병에 대해서 3대 집중 보장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진단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단자금보험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우리 여기 보시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있지만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 뇌출혈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한 뇌출혈 그리고 첫 번째 뇌혈관 질환. 일단 뇌혈관 질환이 처음에 오고요. 그리고 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오고 그 다음에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뇌혈관 질환의 범위는 지금 현재 보험이 좋아졌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I60부터 69까지 뇌혈관에 관한 모든 그 진단 자금이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보험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출시가 각 회사보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입 연령의 폭이라든지 진단 자금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좁아지는 회사도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비춰서 급성신경경색증은 심장이 멈추는 증상이지만 혈관의 심장에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멈추는 증상이지만 이 이전에 허혈성이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협심증이라든가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병이 동반을 하는데요. 이 초기 진단도 진단 시에는 진단금이 나가는 진단특약을 반드시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술비도 굉장히 담보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그리고 입원 일당이라든지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추가로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또 하나의 이제 후유장애. 후유장애를 이제 많으면 좋긴 하지만 보통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특약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80세로 많이 드는 이유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90세 이후에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90세, 100세로 하면은 보험료에 곱하기 3배가 되고요. 100세로 하면 뒤에 보험료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정도로 손해율이 높을 거를 예상해서 만들어진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질병 후유장애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군데 회사가 있다가 사라지긴 했었는데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예를 들어 팔이나 고관절이 되면 20% 후유장애에서 4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 눈, 코, 그리고 치아, 뭐 당뇨리나 치아 손상이나 그리고 청력 상실이라든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척추 특히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보험이 다 해결할 것 같잖아요. 물론 암이 걸려도 일부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은 40% 또는 50% 후유장애를 받습니다. 내가 1억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4천, 5천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담보인데 그럼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있고 다른 보험도 있으신 게 좋다는 뜻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장. 수술비는 이제 최대 수술비가 각 회사의 한도가 보통 50만 원입니다. 어깨 누적을 요즘 보고 있을 정도로 수술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 어깨 한도가 이제 보통 200에서 300 정도로 이제 제한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수술비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병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 기본적인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기본 수술. 뭐 용종을 뗐다든가 뭐 맹장염이 있다든가 어떤 수술을 백내장, 녹내장이 있다든가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술비 특약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이대질환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 그리고 연세가 드시도록 인공관절이나 여성분들 부인과 그리고 호흡기 질환 수술비들이 여러 특약들이 조합이 돼서 내가 그 해당 질병에 걸렸을 때는 추가적으로 실손 외에 추가적으로 보장을 챙기실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제 큰 돈이 들게 되면은 병원비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 뭐 간병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내가 일을 못하는 비용, 그리고 어느 정도 쉬잖아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런 비용들을 정액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복 보장하고 면책 기간 없이 보장하는 특약들이 실손 플러스 포함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 플러스 수술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원비 요즘 비싸다고 많이 안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나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긴 한데 질병 입원비는 내가 1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1만 원을 낸다 매달.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원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굉장히 입원한 환자들도 많지만은 물론 장기 입원은 요즘 잘 되고 있지 않죠. 아무래도 입원비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최대 한도를 어깨 10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원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한도를 둘까요? 한도를.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입원 일당도 내 몸값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하루 몸값이 일당이 한 달에 한 300 정도 급여를 받는 분이시라면은 10만 원 정도의 몸값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루에 1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원비는 이렇게 비싸긴 하겠지만 이렇게 상해 입원비도 있고요. 요즘 5대 특정 입원비, 여성질환 입원비, 그리고 교통상해 입원비, 그리고 질병상해, 뭐 상급 종합병실. 상급 종합병실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실손이 상급 병실에 대해서 일반 병실, 기존 병실 차액의 5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병실로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급 종합병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더라도 보험료가 좀 저렴한 이유는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응급실 특약이 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에 보험들 통원비 나오는 보험 찾기 힘듭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죠. 통원비가 나온다는 보험. 이 응급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근로시간 그 기준제에 따라서 이제 병원들이 일찍 문을 닫거나 하기 때문에 또 병원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 외의 시간대는 응급 진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비. 응급실 가면 약 짓는 거랑 기본 진료도 굉장히 좀 비싸죠. 일반 병원보다. 일반 평상시에 갔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통원 특약도
저렴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넣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5번째, 뭐 골절 진단도 이제 어깨 한도 100만 원이죠. 예전에 한증권에 100만 원 들어가는 때도 있었는데 보통 100에서 200만 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주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한도를 두고 있는 골절. 요즘 골절 특약이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게 요렇게 치아 파절도 나옵니다. 과거에 없었던 특약이죠. 그리고 급수에 따른 골절 특약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진단금은 작지만 이렇게 급수를 통해서 좀 더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요. 골절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 축구하다가 발에 살짝 금 갔는데 이거 골절인 줄 몰랐어. 그리고 넘어졌는데 뼈에 살짝 금이 갔는데 이거 골절 아닌 줄 알고 지나갔어. 그러신 분들 가끔 있는데요. 뼈가 골절이 되면 플렉처라고 하는데 금이 가던 부서지던 갈라지던 골절의 형태를 띄우는 것이지 모두 다 골절입니다. 골절은 이렇게 진단을 보장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 치아도 이제 이빨이 깨졌을 때도 치아보험이 아닌데도 골절 진단금이 나간다는 사실. 5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대 질병 보장, 아까 중요하신 사망하고 연계된 보장 플랫. 사실 이 3대 진단비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보험료가. 이 3대 진단비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좌지우지 하는데요. 높이가. 그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뇌졸중, 아까 뇌혈관은 뇌졸중, 뇌출혈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최대 3천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 심장도 허혈성 포함해서 3천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2천, 그리고 유사암, 우리 연기암들, 제자리 경계성 종양 암들도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수술 입원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보험료 보니까 3만 원, 뭐 6만 원, 9만 원,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근데 이게 저렴한 이유는 이게 갱신형으로 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갱신형으로 설계가 20년 갱신 등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고요. 비갱신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 2.5배 정도 비싸지게 되죠. 그러면 너무 보험료가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즘 최근 들어 무해지나 저해지를 통해서 보험료를 한 20-30% 또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내 기존에 보험이 많은데 한 10몇 년 된 거 깰 수는 없잖아요. 깨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뭔가 추가를 해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갱신형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난 죽어도 갱신형이 보험료 오르는 게 싫어. 그럼 비갱신형으로 좀 한도를 저렴하게 준비하시면서 기존의 담보들 좀 감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보장은 늘어나고 보험료에 대한 그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플랜들이 있고요. 그 2번 수술 플랜. 요즘 수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질병 수술 기본적으로 뭐 해당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수술들도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중복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손해보험도 생명보험처럼 생명보험의 그나마 강점이 우리 1종에서 5종 수술이었어요. 이게 그나마 그래도 포괄적으로 딱 요약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수술 또는 시술을 지급했던 그 생명보험의 1종에서 5종 수술이 손해보험에도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저렴한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더 좀 비싸지는 느낌은 수술의 종류랑 한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아져서 비싸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전처럼은 굉장히 좀 저렴할 수가 있고요. 수술도 이번 플랜하고 이렇게 제가 짜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상해 질병 각종 수술 그리고 입원 일당이 있는데 내가 실손만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요 특약 이거 가져가십시오. 근데 본인 부담금 10% 20% 아깝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돈을 더 내야 된다면 보험료 3만 원, 4만 원, 5만 원 요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수술 특약 꼭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대 D이어서 수술들. 그렇죠. 요즘 몇 대, 뭐 15대, 21대, 뭐 71대 각종 수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수술에다가 또 여러 가지 회사별로 뭐 척추랑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각종 수술들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최소한 2군데 회사 정도는 비교를 하셔가지고 난 그래도 이쪽 수술이 좀 마음에 들어. 사실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좀 더 보기 좋은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내 취향에 맞게 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저렴하게, 또 20년 만기로 하면 뭐 거의 뭐 한 달에 2, 3만 원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암보장, 암보험 막 2개, 3개씩 있어도 또 추가하시는 보험이 암이죠. 주위에 암 걸린 사람 너무 많으시고 또 암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거의 암으로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암보험 우리 건강검진 많이 하고 조기 발견되면,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항암 치료나 기술이 뭐 민간 치료를 통해서 내가 암을 좀 버텨내시는 분들 오래 사시죠. 그리고 조기 발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 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은데 어깨 한도가 보통 2억 5천 정도 됩니다. 한도 풀어놓을 때도 있지만은 2억 5천 정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암보험을 좀 들고 싶어가지고 제 보험이 좀 많거든요. 근데 한 2억 5천 정도는 이미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면은 갱신형, 비갱신형 해가지고 과거부터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고 종신도로 보장하는 암보험들 종류별로 제가 좀 가입을 해놨습니다. 유병력, 가족력이 있냐고? 전혀 가족력 없는데도 암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 요 유사암, 요게 들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기본적으로 암 한도를 일정 부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깨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사암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한도를 일정 부분 높여놓은 회사도 있고, 이 유사암이 좋은 이유는 갑상선, 경계성 종양, 갑상선이라든지 경계성, 제자리암, 뭐 피부암, 상피내암, 뭐 이런 연기들,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생명에 지장 없는 그런 초기암들 발견하기 쉽죠. 요즘 건강검진 통해서 각각 나갑니다. 면책 기간 없이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또 암에 대해 이 유사암 특약들은 좀 굉장히 좀 좋고요. 지금 유사암은 오늘 10월 1일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험 우리가 이슈를 계속해서 받고 또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들 각 보험사들에서 메시지가 오는 걸 보면은요, 이 유사암 0.5대 뭐 1도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암 수술 및 암 입원 일당, 요즘 요양병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직접 치료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암보험 각각 준비하시는데 비갱신, 갱신 저렴하게 보시고 추가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암보험 가입하실 때 물론 TV에서 나오듯이 고해감, 일반암 많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은 모든 암이 보장되는 것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장보험료, 여기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이제 갱신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고요. 비갱신형으로 하면은 좀 더 비싸겠죠. 그렇게 자기 그 생활 수준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 플랜. 이 당뇨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당뇨 있으시면은 무조건 가입하세요. 무조건. 당하혈색수 6.5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고 하시면은요, 이게 이 당뇨보험이 지금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어진 회사도 있지만, 일부 회사들이 뭐 특약으로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시면은 최근에 저희 그 아시는 분들도 당하혈색도가 12.5가 나왔습니다. 첫 검사에서. 살이 빠지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명절 전에 12.5가 나왔는데요. 이 보험을 가족력이 있다고 4개를 가입하셨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산 금액 일부 나온 회사도 있고 조사가 들어간 회사도 있지만은 지금 한 1,500에서 2,000 정도 수령하십니다. 보험료 2만 원, 3만 원 내시고 3만 원 태대 뭐 특약 넣어서 5만 원. 여기서 특약 뭐 당뇨 걸렸을 때 당뇨 진단 시 3대 진단 넣는 특약까지 넣으면은 이거보다 보험료 좀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3만 원, 2, 3만 원 보험을 4개를 가입하시고 1년 만에 1,500에서 2,000 정도 수령을 하시는 케이스가 최근 들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장할 노릇이긴 하겠지만은 이 당뇨 플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꼭 당뇨 플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 나 운전도 안 했는데 운전자 보험 왜 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제목이 상해보험이 대부분 회사들이 앞에 운전자란 말이 붙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운전자도 넣을 수 있고 상해도 넣을 수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데 이거 좀 잘 보세요. 아까 말한 골절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부상 입으면 꼭 넣으십시오.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깨 한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14금 염자만 해도 병원만 가더라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오는 담보고요. 후유장애는 일부 상해보험이 최대 3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몇천 원 하지도 않은 담보예요. 그렇지만 우리 관절체나 척추에 이상이 있으면은 상해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큰 돈이 나올 수도 있는 담보, 손해율 900% 가까이 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반드시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뼈마디가 결리거나 아니면 최근에 운동해서 무리를 해서 병원 갈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후유장애 많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기 좋은 간병비 일단 간병비 같은 경우는 내가 입원을 하면 10,000원을 받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부르거나 할 수 있는 담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간병인을 사설로 부르면은 영수증을 지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 입원 일당도 괴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2개 들어놓고 하나는 영수증이고 하나는 그냥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깨에 그 누적 보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 누적 보고 있고요. 응급실 그리고 교통사고 우리 3가지 담보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그리고 대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거 형사로 넘어갔을 때 이 담보가 쓰이게 되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이렇게 형사 합의가 들어가는데 이 담보가 한도가 이렇게 2배, 3배 이상 높아졌지만 보험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싸졌습니다. 이렇게 상해보험 3만 원대에서 입원 일당까지 추가하면 5만 원대까지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2개, 3개도 들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은 또 요즘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중요 포인트가 현재 입원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가입 가능하세요. 묻지 않습니다. 안 묻는 플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나를 위한 맞춤 서비스,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기존의 증권들이나 재무적인 체크 포인트를 보시고 이런 거 추가적인 플랜들. 요즘 보험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때 이렇게 경제적이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보험들 보시면 다 80세 만기나 내혈관이 아니고 뇌출혈 나오고요. 그리고 암도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대 진단 당연히 증액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유장애 많이 들어놓으십시오. 많이 들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당뇨 있으면 당뇨 골절, 상해담보 추가로 만성질환 생활 리스크까지 추가하시고 그리고 갱신이나 꼭 갱신도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갱신이나 비갱신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적절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보장 많이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그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보험들 보험이 꼭 장기로만 안 보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체크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그리고 유병자 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 준비가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등 각자에게 필요한 보장들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특히나 상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부터 꼭 좀 넓게 보장 챙기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는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반적인 보험 준비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을 좀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으시거나 저렴하게 좀 보험료를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과 또 가입 방법인데요. 자,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님 두 분 모시고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보험이 좀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이 두 개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예. 요즘 시대에 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근데 요즘 회사별로 상품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적게는 2개, 3개, 많게는 5개 이상도 가입하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회사 명까지만 알고 있고 뒤에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전화상으로 상담받기가 힘들고 증권을 제가 받아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기준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계약의 차이점인데요. 생명보험의 대표 상품이죠.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특약이 있더라도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있어야지만 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계약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생명보험 쪽을 먼저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쪽은 주계약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기본계약이라고 하죠. 기본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상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소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특이하게 특이하게 특성을 맞춰서 가입하면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주계약이 아닌 두 번째로 특약의 특징에 따라서도 좀 예.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수술비나 입원비 같은 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이런 큰 수술비나 입원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또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는 특약값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특약은 손해보험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갖고 계신 보험이 헷갈리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상품 회사 뒤에 생명이나 라이프가 붙으면 생명보험 회사로 보시면 되고 뒤에 해상이나 화재가 붙으면 손해보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내 보험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사망 보장이 특화가 돼 있고 또 손해보험은 특약에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김성주 전무님,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일반 사망이 있고 또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사망의 범위가 다른 거겠죠? 예. 일단은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보장이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쏠리는 성향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에 있어서만큼은 생명보험 회사에게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의 사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만기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사망은 100세, 110세 최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질병 사망은 80세가 우리나라 최대 사망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안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0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말로는 보험회사 말로는 아이에게 보험을 들고 해칠 수 있다 이러지만 그거는 경찰이 밝힐 일이지 보험회사가 밝힐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손해율을 따지긴 하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이제 최대 이제 70세 유병자들도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망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망을 예. 나타내고 있고 질병이나 상해, 재해, 천재지변도 안 되는 약관에 핵연료물질, 우주 핵 방사성에 의한 노출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숨이 끊어지면 나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람이 언제 사망을 할지 모르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가 순서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망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생명보험,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생명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만기가 있고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망 보장을 생각하신다면은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에서 생명보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그 역할이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예. 김성준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사망보험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폭넓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생명보험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특약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생명보험사의 모든 보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특약이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셔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좀 더 보험료가 좀 더 처음에는 높겠지만 나중을 생각하시더라도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모든 생명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약이 보통 주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은 100세 종신이지만 특약은 80세까지면 보통 만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비갱신용으로 100세까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 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등, 뭐 치아 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훨씬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구분지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장 이외에는 손해보험 안에 있는 특약들이 확실하게 비갱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갱신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손해보험으로 보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성주 전문가님, 우리가 조금 더 이 효율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조합해서 가져가는 팁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미 이제 앞서서 이렇게 대화 내용에서 거의 다 나왔긴 했지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거는 생명으로, 그리고 보장은 손해보험이 확실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연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을 과도하게 들은, 특히나 여성분들 좀 계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건 영업사원의 사실 술책에 놀아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들은 적당히, 좀 여자분들은 사망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 내가 사망이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지 보장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보험회사에 또 다른 보험들하고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배당금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이 뛰고 굉장히 종신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간편한 종신이라든지 저해지나 무해지, 그리고 환급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저축이나 연금의 형태도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망이라든지 좀 재테크 삼아서 수단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또 아까 말했던 보험에 대한 본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생명보험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생명보험에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암이나 뭐 수술이나 입원을 넣을 때 특약, 특히 갱신형 특약은 반드시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납입 면제를 통해서 갱신형 특약도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은 있지만은 그 보장의 폭이 좀 적기 때문에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보험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나타내는 그런 특약들은 손해보험으로 반드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연금을 생각하시고 나중을 고려해서 준비하신 분들, 생명보험에 많이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생존 담보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갱신되는 특약이 있다면 좀 확인을 해보시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저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죠. 예, 보험 가입 시에 제일 중요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가입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자기 보장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는 것과 실제로 내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원초적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지어서 나에게 맞는 목적에 따라서 정확히 가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증권을 잘 파악하셔서 내가 가진 보험이 생명인지 손해인지 그것부터 구분을 하시고, 또 자기 경제 능력에 따라서 맞게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교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의 특화된 기능과 강점이 다르니까요. 지금 보험을 처음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좀 구분해서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 보험이 이미 있으시다면은 내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준비해 놨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어렵다면은 저희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좀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걱정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종신보험이 2개고, 예. 지금 실비도 하나 있긴 있는데,
보험비가 조금 부담돼서 좀 줄일 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좀 종신보험을 2건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셔서 궁금한데요. 혹시 결혼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하셨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5이에요. 네, 30대 중반이시고요. 자, 그러면 가입하실 때 내게 사망 보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2건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인 통해서 그냥 가입했거든요. 지인분의 추천으로요. 자, 네. 그러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보장, 혹시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필요한 보장들이 있을 테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올해 좀 갱신된 특약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부담이 안 되실까요? 한 20만 원 안쪽으로만 좀 줄어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잘 챙겨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종신보험만 2건 가지고 계시네요. 삼성생명과 또 ING생명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4만 원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인 여성분이시고요. 건강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망 보장이 딱히 필요한 게 아니라 지인분의 추천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김규식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좀 잘 봤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의료 실비 보험을 준비를 하신 거죠? 네. 예, 다행이십니다. 의료 실비 보험이 안 나와서 여쭤봤고요. 지금 보시면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30대 중반이신데 지금 종신보험만 2건 가입을 하셨어요. 네. 네, 지인한테 가입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좀 특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대 질병 진단금이 각각 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삼성생명 쪽은 3년 갱신액 3대 진단금이 2천만 원씩 있고요. 그리고 ING생명은 3대 진단금이 1천만 원씩 있어요. 네. 이건 아까 그 김성중 전문가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특약 보시면 2대 질병, 뇌출혈하고 심근경색 진단금이 각각 있는데 뇌출혈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뇌 혈관 질환에서도 마지막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좀 안 해줘요. 심근경색도 마찬가지고요. 심장 질환에서 거의 말단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군데 다 정리를 좀 하셔서 손해보험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진단금하고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충분히 폭넓게 좀 더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특약이 보면 80세면 만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갱신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괜찮더라도 지금도 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한 50대, 40대 중반, 후반, 50대 넘어가면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예, 위험률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군데 다 정리를 좀 하시고 손해보험 쪽으로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생명의 일반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ING생명보험인데 6천만 원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생명보험은 지금 목적과 전혀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약도 그렇고 특약도 그렇고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일단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대폭 삭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NG생명 종신보험도 주기약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6천만 원인데 4천만 원까지 감액을 하시면 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가 있으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특약 부분은 삼성생명과 ING생명이 있는 특약은 전부 다 정리해서 손해보험사로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삼성생명에 있는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ING생명의 주기약도 감액을 하셔가시면은 한 달에 납입하는 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유는 생기는 돈으로 저축을 하시는 게 좀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잘 들으셨죠? 네네. 지금 아직은 미혼이시고 또 여성분이니까 종신보험을 2건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험료도 좀 부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2건 중에서 ING의 종신보험만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보험료를 이제 많이 아꼈으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료로 채워 넣어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편안하게 전화, 문자 연락 넣어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88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로 45세인 남성입니다. 6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은 약을 복용 중인데 제가 3대 질병 진단금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김성준 전문가님, 이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결론부터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유병자 플랜도 있고 건강 플랜도 있는데 고혈압약을 한 6년 정도 드셨다고 하면은 다른 합병증이나 사고력이 없으시다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은 유병자 플랜이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유사암까지도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잠깐 이걸 가입을 하시기 전에 일반 보험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 일반 보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6년 정도 약을 드셨다고 하면은 그 약봉투나 그리고 과거에 언제부터 진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그 처방전이나 약봉투가 있어요. 그걸 제출하시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일반인보다 이 보험에 대해서 할증이 얼마나 붙나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보험이 10,000원이면은 최대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할증료율이 12,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증 붙은 거랑 그리고 유병자 플랜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할증 붙으셔도 좀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가. 유병자는 할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요즘에 혈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암보험은 그냥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혈압이 있으니까 뇌혈관이나 심혈관, 2대 성인병, 혈관계에 걱정이 많을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높은데요. 그 두 개의 그 진단 자금을 가져가는 보험을 선택할 때는 일반 플랜하고 유병자 플랜을 반드시 비교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유병자 플랜이 아니라 건강치료도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병자 플랜이 잘 나와 있어도 건강보험, 일반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심사를 꼭 넣어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49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부모님께서 2008년에 가입해 주신 실비보험이 있는데 갱신이 계속돼서 현재 1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거 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데 단독 실비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김규식 전문가님, 이렇게 묶여있는 실비와 단독 실비, 이분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예, 지금 보내주신 거는 의료 실비보험이 1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의료 실비 단독 보험이 아니고 주계약이 있고 특약 중에 아마 실비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9년 이 정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하고 지연되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단독 실비라 그래서 30대시면은 10,000원 중후반대로 가입은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2008년도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특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수술비나 입원비나 뭐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요 증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거는 남기고 다른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보험료를 좀 낮춰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일단 결론은 절대로 뭐 의료 실비보험 2008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절대로 요거는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습니다. 2009년 전에 가입한 실비는 절대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저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그 안에 특약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